동부시간 1월 30일 토요일 밤 12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. 지난주 마켓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. 이게 뭐 게임스탑 이 숏 커버하려고 이 공매도 하는 기관들이 다른 롱 포지션에 있던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하락이 했다.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마켓이 불안정해지니까 사람들이 팔고 있다.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벌어진 거고 저는 앞으로 어떤 뭐 우리가 인지해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을까 한번 제가 여기서 영상 녹음하려고 하고요. 지난주에 공개한 게 풋옵션 해지를 좀 샀잖아요. 요거 산 좀 근거들 중에서 몇 개 그냥 포인트하고 그리고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. 네, 빅스 요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. 헤지 펀드에서 일하는 미사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거를 롱 포지션도 하고 숏 포지션도 할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제가 브로커 1번한테 이제 1 밀리언 쉐어를 주문을 넣었어요. 나 이거 살 거야. 그리고 2번 브로커한테는 제가 야, 나 이거 1 밀리언주 숏셀 할 거니까 좀 빌려줘.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은 이게 산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1 밀리언 쉐어, 여기서도 1 밀리언 쉐어. 그러니까 나는 이제 0이에요. 장부상으로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. 그래서 리스크 매니저가 하루에 한 번 혹은 하루에 여러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. 보통 이런 헤지 펀드나 뭐 이런 에셋 관리하는 그런 회사에서요. 이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. 왜냐하면 장부상 0이니까요. 그런데 만일 브로커 그 원에서 그 브로커 원에서 살짝의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 인간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내가 산 그 이 게임스탑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살짝 문제가 생겼대요. 그래서 100만 주를 다 못 샀대요. 근데 나는 이 브로커 이 2번한테 빌린 거 갚아야 되거든요.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그 세틀먼트가 며칠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 개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자, 뭐가 발생하죠? 1번 브로커, 그리고 2번 브로커, 그리고 나, 미사. 요렇게 세 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뭐가 생겨요? 얘 같은 경우는 다 못 사줬어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한테 그 원밀리언주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. 왜? 얘가 다 못 사주니까 줘가지고 다시 이제 빌린 걸 대갚아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못 사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 매니저가 확인할 때는 장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. 근데 우리 시스템 요런 이 주식 시스템 상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짝 있어요. 지금 제가 방금 뭐 그 브로커 1번, 2번, 미사 요건 단순한 이제 로직이고 지금같이 이런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주식들의 이런 손바뀜이 엄청 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브로커 1번이 예를 들어서 3번한테 한 10만 주 사고 그 다음에 브로커 4번한테 그 다음에 또 뭐 한 40만 주 사고 그런데 여기서 또 브로커 2번 있죠. 얘는 그 1 밀리언 주를 이제 빌려준 상태거든요. 지금 미사한테요. 그런데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50 뭐 만주 뭐 요것만 받았다고 쳐요. 그럼 얘는 이제 50만 주가 이제 중간에 뜨는 거예요. 이게 장부상에서는 이 미사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. 미사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브로커 원이 뭐 한 4, 50만 주밖에 못 고 있다. 그럼 어떡하냐? 이게 이런 식으로 뭐 1번에서 3번 또 뭐 3번에서 4번 그다음에 2번이 또 딴 데서 따로도 막 이자 주고 빌려와야 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뭔가 복잡해지죠. 보통 주식을 매수하고 그 스탁 그 셀러먼이 되기 전까지 며칠이 걸려요. 그리고 이게 보통 때 같으면은 살짝의 문제가 있어도 뭐 여기서 저기서 빌리고 야 내가 나중에 뭐 죽게 뭐 지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뭐 해결되겠죠. 별다른 충격도 주지 않겠죠. 지금처럼 그 게임스탑처럼 문제가 지금 내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주의 깊고 살펴볼 만하다는 거예요.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.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브로커가 뭐 1번에서 여기 4번까지밖에 없겠어요. 이 수많은 브로커들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빌리고 얘가 여기서 뭐 또 빌리고 얘는 여기 사서 얘한테 줘야 되고 이게 막 서로 얽히잖아요. 그럼 이게 나중에 누가 문제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하나씩 다다다다닥 터질 수 있는 뭔가 이 CLO 뭐 같은 뭐 이런 걸로 좀 살짝 보이죠?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좀 주의를 갖고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옵션 이야기를 해볼까요? 어차피 이 옵션이란 게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.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유통 가능한 주식
이게 46밀리언 쉐어예요. 그리고 수요일 기준으로 약 한 5빌리언 정도가 이제 해지가 돼 있어요. 왜냐면 옵션을 사게 되면 내가 현물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. 딜러 같은 경우는요. 오늘 옵션이 만기일이었잖아요. 아마도 이 대부분의 이런 이 풀렸던 이런 옵션들이 엑서사이즈가 안 되고 그냥 클로즈 됐을 거예요.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늘 325불로 이제 종가 마감했잖아요. 근데 지금 게임스탑이 325불인데 내가 만약에 400불짜리 뭐 콜옵션을 갖고 있어요. 그럼 내가 엑서사이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이 수익으로만 오늘 뭐 한 3시 50분쯤에 그냥 클로즈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살짝 좀 살펴볼게. 이 수요일 기준으로 콜옵션이 한 이제 5만 개 정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인더머니였어요. 한마디로 뭐 내가라 그러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종가가 325불이었잖아요. 내 콜옵션 이 타겟 프라이스가 뭐 300불짜리였으면은 난 이게 이제 300불에 100주를 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걸 판 사람은 나에게 100주를 줘야 돼요. 나 이거 엑서사이즈 할 거야. 그러면은 이 판 딜러나 뭐 개인은 이 100주를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에 5밀리언 주가 필요한 건데 콜옵션이 아까 5만 개였잖아요. 그럼 5만 개 곱하기 100개. 옵션은 한 개가 이제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. 그러면은 5만 곱하기 이제 100을 하면은 이제 5밀리언이에요. 그러면 이제 500만 주죠. 그러니까 지금 뭐 해칭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도 부족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이사한테 주식을 100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한테 딜리버리 해야 될 사람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. 페일 하는 거예요.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안에 문제는 뭐 모르죠. 근데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해칭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부족할 것이다. 왜냐면 지금 이제 유통 주식도 46밀리언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뭐 개인들이 갖고 있고 이러니까 안 내주는 거죠. 그래서 아마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. 사실 뭐 마켓 메이커나 그 스탁 세틀먼트 관리하는 이런 클리어링 펌도 아니니까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죠.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사건이 번질지는 모르지만 당장 터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제 뭐 클리어링 관련해가지고 그 주식 뭐 셀러먼트 하는 거 관한 뭐 이제 법규인데요. 저도 목요일 날 라벤후드에서 이제 매수 못하게 하고 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났어요. 왜냐면 이거 뭐 공매도 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뭐 이거 개인들 뭐 무차별 폭격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들 편 들어준 게 아니라 국회 청문회나 의원들이 야 설명해라 하고 문서로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내면은 아마도 이 법을 들먹이면서 야 우리는 법에 나온 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뭐 라빈후드의 매수와 매도 내역이 몇몇 특정 주식이 몰려 있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전에 어제와 같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매수를 못 하겠다라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겠지만 참 기분은 참 안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옮길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어요. 뭐 아무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얼마가 매도 되었는지 뭐 리스크 매니저들이 확인을 이제 막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원들이 이제 뭐 기습받다 뭐 이런 거 맡고 있을지도 모르겠죠. 종합 드리면은 이 뭐 라빈후드가 이 개인 투자자들 간에 뭐 헤지 펀드하고 대결이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언론에서 그쪽으로 너무 집중하는 것 같고 좀 정치인들 좀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프로파간다로 좀 퍼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거 해두지 마시고 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될 건가 이게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을 건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옵션을 내가 만약에 콜옵션을 사게 되면은 상대방 뭐 그게 기관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기관이라고 했을 때 많은 개인들이 이제 콜옵션을 사가지고 이제 내가라 그러죠. 인더머니가 됐어요. 다시 설명드리면은 내가 300불에 이 게임스탑을 100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콜옵션을 샀어요. 근데 지금 종가가 325불이에요. 그럼 나는 이거 엑서사이즈 하는 게 낫잖아요. 프리미엄은 빼고 얘기할게요. 그러면 왜냐면 지금 325불인데 나는 그냥 300불만 내면은 300불씩 100주, 이렇게 3만 불만 내면은 1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월요일날 팔면은 돈 이익이니까. 근데 이거를 판매한 기관들이 이 델타 해칭? 그러니까 해칭을 해야 되는 이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브로커 뭐 1번, 2번, 3번, 4번 야 나는 뭐 1만 주 필요해. 야 나는 1밀리언이야. 뭐 나는 뭐 누구한테 숄셋 빌려줬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. 나 너한테 이거 100만 주 못 줘.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
브로커 100번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건이 어떻게 크게 번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빅스 소개는 다음 편 영상에서